안녕하세요. 추세 추종 트레이더 올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화장품 섹터. 제가 지난 라이브 때도 그랬고 그 전에 영상에서도 계속 화장품 섹터를 강조를 했어요. 8일 전에 말씀드렸죠. 화장품 섹터를 강조를 드렸었고 3주 전에는 데이터 센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증시에서 화장품 데이터 센터가 증시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추세 추종에서는 중요한 게 바로 RS다. 시장이 무너질 때 이 시장보다 얼마나 강하게 버티느냐. 시장보다 강한 섹터가 다음 시장을 이끌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화장품이었고요. 두 번째가 데이터 섹터였고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 밖에 반도체 소부장, 로봇 등등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화장품들 질주가 어마어마하죠. 우선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부터 해가지고 자 화장품 한번 볼게요. 자 화장품에서 일단 본느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긴 하지만 얘는 그 최대 주주 변경 이슈로 주가가 크게 오르는 거기 때문에 얘는 논외로 하고 코스맥스 BTI 얘가 거의 제일 먼저 돌파가 나왔어요. 이거를 지수랑 비교를 해보면 다시 추가를 누르고 업종 코스피 비교를 해보면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쭉 하락을 하는데 오히려 코스맥스 BTI 주가가 오르고 있죠. 증시가 빠질 때는 웬만한 종목은 다 같이 빠져요. 왜냐하면 그 매도세가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은 다 같이 빠지는데 오히려 오르는 종목이 있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 이 섹터의 수요가 강하다. 결국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싸움인데 이렇게 수요가 강한 섹터에서는 지수가 반등할 때 제일 크게 반등하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BTI 또 한국콜마 역시 크게 오르고 있는 모습 최근에 아주 크게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역시 아주 무섭게 오르고 있는 모습. 증시가 빠질 때 버티니까 증시가 상승할 때 아주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RS가 높은 섹터.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만 우리가 주식 투자로 초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아주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거의 이번 주간 상승률만 따졌을 때는 화장품 섹터가 제일 1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크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에서 특히 NHN도 보시면 요 구간 비교를 해보세요. 지수가 무섭게 빠지는데 NHN은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NHN은 수요가 강하다. 이 기업에 대한 어떤 호재성 뉴스 아니면 이 기업에 대한 뭔가 강한 기대감이 있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주가를 떠받친 거고요. 이후에 실적 발표하면서 날아가고 있죠. 패턴으로 따지면 고점 찍고 베이스 만들다가 여기서 다시 손잡이 만들어주고 돌파가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지금 과열 종목이거든요.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네, NHN, 데이터 센터, 건설 관련된 그런 종목이었고요. 그 밖에도 GS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얘도 코스피 대비 아주 강한 모습이죠. 우리나라에서 지수보다 강한 섹터 고르라고 하면 화장품,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일부 반도체 소부장 이 정도가 지수보다 강하지 나머지는 지수랑 동행하거나 또는 지수보다 후행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런 지수보다 강한 RS가 높은 섹터에 집중을 해야만 더욱더 큰 수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은요, 강한 주식이 더 강해집니다. 싼 주식은 더 싸져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달리는 말은 그 추세를 이어받아서 관성의 법칙에 따라 계속 오르는 특성이 있고요. 한번 하락 방향으로 틀면 계속 하락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GS, 그리고 ISND 얘도 마찬가지죠. GS 건설 산하에 있는 데이터 센터 건설 전문 기업 얘도 역시 지수가 빠질 때 잘 버티던 종목이었고 지수가 살아나니까 다시 얘는 더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크래프트
얘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죠. 보시면 얘도 지수가 하락할 때 아주 강하게 잘 버티는, 즉 수요가 살아있는 그러한 종목이고 그러한 섹터다 보니까 주가의 하방을 단단하게 버텨주는 그런 기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라이브 때 언급드렸던 C랩 같은 경우도 이날 뭐 삼성 SDS랑 3천억 이상의 계약을 맺었었고, 이날도 BNINC랑 300억 이상의 계약을 맺었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시총이 불과 2천억도 안 되더라.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었고, 얘도 지수보다 훨씬 강한 모습 보여줬죠. 역시나 지수가 반등을 하니까 제일 먼저 치고 달려나가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이렇게 일단 지수보다 강한 섹터, 그걸 먼저 구분을 하고 그 안에서 가장 먼저 달리는 주도주를 찾아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가장 초수익을 얻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첫 번째 마켓 브레스, 현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시장의 주도 섹터, 세 번째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마켓 브레스를 보면요, 지금 되게 상황이 좋아졌어요. 자, 올투 스탁랩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여기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다가 제가 올리고 있거든요. 전체 보기 눌러서 8월 14일자 마켓 브레스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52주 신고가, 52저 신저가 또는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의 비율 등등이 나와 있는데, 하단에 차트를 클릭을 하면요, 코스피 코스닥의 마켓 브레스를 알 수 있어요. 지난주 라이브 때랑 확연히 달라졌죠.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 수가 지금 88.5%, 현재 코스피에서 88.5%의 종목들이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초록색 50일 이동평균선 역시 70.9%의 종목들이 5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고요. 200일 이동평균선도 점차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신저가를 비교해보면 신고가가 34개, 신저가가 19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보시면 마켓 브레스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죠. 마찬가지로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이 86.1%, 그리고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이 62.9%.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동평균선을 회복했고, 다만 코스닥은 그동안 하락했던 게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아직은 신고가보다는 신저가가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마켓 브레스 일단 알아봤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의 모습, 현재 시장은 FTD 발생한 이후로 아주 좋아졌다.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겁먹지 말고 다시 투자에 뛰어들어야 하는 그러한 시장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시장의 고점과 시장의 저점은 맞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추세 추종 트레이더는 알아요. 시장의 고점 신호가 무엇인지, 또 시장의 추세 전환 신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런 신호가 등장하면 그에 맞춰서 매매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 나스닥도 FTD 나왔거든요. 일단 나스닥이 먼저 나왔죠. 나스닥 볼게요. 나스닥 반등이 나오고 4일차에 FTD가 나왔어요. 그동안의 시장을 보면요, 그 이란하고 미국하고 조금만 뭐 선박을 공격한다거나 뭐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면 원유 급등하고 국채 급등하고 막 이러면서 지수가 막 폭락 수준으로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FTD가 나왔잖아요. FTD가 나왔다는 건 무엇이냐? 그만큼 이제 증시에는 강한 매수 대기 수요가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8월 14일 당장 우리나라 시각으로 금요일 낮에 아랍에미리트 선박 두 척이 공격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란한테 정말 전례 없는 그런 강한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증시를 보면요, 뭐 그냥 그렇게 하락하지도 않았어요. 0.13% 하락한 수준으로 그쳤고, 지금 현재 5일선 따라서 잘 오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증시의 체력이 달라진 거예요. FTD가 등장하면서 증시의 체력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그 특성이 있어요. 그 현재 시장은 체력이 좋아졌다. 그리고 증시의 특성 중에 하나가 계속되는 악재에는 둔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과거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건데,
코스피도 볼게요. 물론 이때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 이슈도 있었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도 있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이때 터졌단 말이죠. 터지면서 그 두 가지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고 미국 증시고 죄다 급락을 했어요. 막 밀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면서 관련주들도 막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전쟁 관련주라든지 뭐 식량 관련주들 올랐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증시가 둔해진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둔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소화할 것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최근에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2월부터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증시는 이제 이러한 악재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다 했다. 그리고 FTD 나와줬고요. 증시의 체력이 지금 달라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랫골이 달고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도 되게 좋은 거거든요. 아랫꼬리가 강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강하다라는 얘기고요. 계속 갭 상승을 하면서 지수가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